안녕하세요. 영어 교육과에 입학하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환영하고요. 이 시간이 전공과 적성이어서 저희 전공 교수님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아마 강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담당하게 됐고요. 먼저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전공 교수로서 여러분께 당부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이 주는 제가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몇 가지 사진이나 그림으로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보이는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글자가 child 나오고, 그리고 우측에 아래쪽에 보면 grow in care 이렇게 보시죠. 자, 이것은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번에 입학하기 전까지 여러분의 자라온 모습을 간단한 사진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정 환경도 다 다르고 또 주변 환경이나 자라온 배경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마 다르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존재는 케어를 받으면서 또는 케어를 주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오는 존재이고,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변의 사람들과 또 공동체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유년의 시기는 이 공동체에서 특히 돌봄을 받는 시기입니다. 그 돌봄의 정도와 돌봄의 양상은 아마 달랐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러분들은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시간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자라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은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시간을 또 설명하는 두 번째 이유는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설계해서 살아왔다기보다는 많은 경우 주어진 삶의 형태, 당연히 학교를 갔어야 됐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 학교에서 정하는 규율들이 있을 테고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의 역할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의 자유를 완전히 발휘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고 또 그런 역량이나 또 그런 기회가 필요한 시간은 아니죠. 이 시간은 적절한 보호 속에서 여러분이 자라는 시기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호도 받는 동시에 또한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 관리를 받으면서 자라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시는 길들이 개인별로 좀 힘든 경우도 있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유복하고 좀 더 안전한 길을 통해서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상명대 영어교육과에 다 같이 오셨고 또 이 시간부터는 이제까지 걸어온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받아왔던 돌봄과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길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충분히 많은 케어를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어려운 가운데서 독립성을 많이 키웠을 수도 있을 테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객관적이고 또는 좀 더 긍정적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이후에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길을 계획하고 또 그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의 일들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이때까지 왔던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자, 이 모습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있는 세 단어가 있죠. unpredictable, unprepared, uncovered. 자, 여러분이 상명대학교
영어 교육과에 오셔서 정말 따뜻한 봄날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은 있지만 따뜻한 봄날에 햇볕도 화창한데 웬 교수님이 이렇게 우중충한 그림을 띄웠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쵸? 저도 여러분의 지금의 이 시간이 이렇게 우중충한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저희가 한편 살펴보면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 그리고 여러분의 상태는 크게 이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앞으로 닥칠 일들은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이 닥치고 있고, unprepared,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uncovered,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받아왔던 돌봄과 보호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돌봄과 보호 안에 있지 않는, 보호받지 않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좀 다소 어두운 분위기인 것 같지만 이 그림은 폭풍우 속에 있는 하나의 배같이 보이죠. 폭풍우 속에 있으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얼마나 큰 파도가 닥칠지도 모르고,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것들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이런 상황에 속해 있다라는 느낌이 제가 듭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부터 AI, 그리고 인구 감소, 그리고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가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생기는 실직, 그리고 직업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이전의 세대가 겪어보지 못했던 격렬한 변화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측할 수 없는 여러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앞선 선배들이 이것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길을 지시하여 주고 도움을 주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앞선 세대는 오히려 여러분보다 이 4차 산업 지금 닥치고 있는 변화에 훨씬 더 무감하고 훨씬 더 경험이 적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변화의 최전방에 서 있는 상태이고, 이 변화를 온몸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조언을 하기 위한 특강을 저희가 마련하기는 했지만, 4차 산업혁명이 닥치고 있는 지금 21세기에 저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현실 앞에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unpredictable 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간간히 경험은 했겠지만, 이제 대학생이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느끼게 될 것이고, 그리고 unprepared, 지금까지 준비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prepared,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누구의 도움이나 누구의 보호 아래 있지 않고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이 사태를 넘어가야, 이 폭풍우를 뚫고 지나가야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또 다른 미래의 태양이 빛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사태를, 지금의 현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뿐더러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이겨나갈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오는 이 사회 구조의 변화는 기존의 경제적인 관념, 사회 시스템을 전적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전에 생각했던 성공의 관념, 이전에 생각했던 방식들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AI고, 여러분들이 교사라는 직업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교사가 하는 역할은 앞으로 우리가 하던 기존의 교사의 역할을 많이 벗어난 또 다른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듭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죠. 이것도 우리 사회에, 우리 교육에 미치는 닥친 커다란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가속화될 것이고, 여러분이 경험했던 선생님, 교실 앞에서 강의를 하시던 선생님의 역할을 어느 정도, 그리고 상당한 정도 변화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의 교사로서 여러분이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뿐 아니고 저희도 사실은 이런 새롭게 몰아치고 있는 이 변화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IT라든지 여러 가지로 잘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준비된 사람만,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 준비가 된 사람은 이 위기와 이 어려움과 이 변화들을 헤쳐나갈 수 있고, 또 그것이 또 다른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사실 저도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준비해야 될 문제이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여러분의 길을 물어보고 스스로 여러분의 삶에 대한 답들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폭풍 한가운데 있는 배와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힘든 상황을 가슴 무겁게, 답답하게, 절망적으로만 바라볼 것인가? 그것은 아니죠. 이 폭풍을 지나고 나서 맞이하게 될 그런 맑은 하늘, 밝은 태양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를 그러면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이 닥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what you like,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what you are good at,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what is valuable,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세 가지를 들었는데, 첫째,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열정이 생깁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억지로 주어지거나 당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에서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열정을 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좋아하는 것으로만 충분치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내가 무엇을 잘한다라는 것은 본인의 성격이라든지 심지어는 체력 또는 인지적 능력 또는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내가 어떤 것들을 할 때 나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가, 또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두각이 드러났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될 필요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 중에 많은 것들은 여러분이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인지적인 능력은 여러 분야에서 많이 필요하죠. 인지적인 능력은 많은 사람들이 타고났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인지 능력은 인지적 트레이닝을 통해서 디벨롭이 됩니다. 그래서 암기력도 마찬가지고 지적인 사고력, 논리력, 분석력, 그리고 통찰력,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꾸준히 사고적인 노력과 연습을 통해서 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하는 것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통해서 개발하는 것도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추구하면 물론 excellency, 뛰어난 탁월함과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가 없는 일은 여러분이 삶의 의미를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일은 내가 생각할 때 스스로 가치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때, 드러낼 때도 가치로운 일이라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 이런
것들이 가치에 속하는 것이죠. 나는 어릴 때부터 사람을 가르치는 게 좋아. 그죠? 남들이 모르는 것들을 알려줄 때 희열이 느껴져. 근데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좋아하는 것이고, 그런데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싫어하지만 나는 잘할 수 있거든요. 잘하지만 또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좋아는 하는데 음식을 요리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내가 만든 요리들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좋아는 하지만 잘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지금은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죠. 그래서 이 출발선에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예측할 수 없고 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보호받지 않는 이런 출발선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할 일은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그리고 가치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길을 갈 것인데, 여러분의 길을 갈 때에 네 가지의 키워드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resilience, 그리고 persistence, belief on yourself, step by step 이렇게 되어 있는데, resilience는 복원력이라고 하죠. 이 그림도 폭풍우 가운데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는 배가 아니고 등대지요. 어두운 가운데서 길을 비춰주는,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을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잃지 않도록 비춰주는 것인데, 여러분이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고 꾸준히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그림을 골라봤고요. resilience는 복원력인데요. 실패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젊을 때 실패하지 않으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그 선택지는 뭔가 하면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젊을 때, 어릴 때는 실패가 성공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로 금언으로 격언으로만 할 뿐이 아니고, 저 개인적인 경험도 저를 발전시키고 제가 새로운 결정들을 하고 제가 좀 더 나은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항상 거기에는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제가 더욱더 그 이전에 일구었던 성공보다 실패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저는 얻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실패를 경험하기를 오히려 즐거워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실패는 다양한 종류가 있죠. 뭐 성적 실패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의도치 않았지만은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또 젊고 또 좋은 때니까 이렇게 또 사랑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는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를 머뭇거리고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하지 못하고 주춤하고 피해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실패가 오더라도 그것을 직면해서 부딪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이 얻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여러분이 주저하지 말고 도전을 하라 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누구나 실패합니다. 실패는 여러분이 실패해서 날개가 꺾였다고 거기에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패를 한 다음에 일종의 이제 여러분이 가끔 물을 여러분이 물은 다 무섭죠. 물 속에서 바닥을 손으로 짚으려고 한번 이렇게 잠수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영장이 1m 20, 40, 60 이랬는데요. 그 바닥 짚기도 어려워요. 우리가 처음에는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되면 몸이 떠오릅니다. 자꾸 떠오르죠. 그래서 이것처럼 여러분 실패를 하면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런데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다시 올라옵니다. 그럴 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이 기간까지가 이제 이 실패를 극복하는 기간이 되는데요.
좌절감도 들고 분노도 들고 그리고 무력감도 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과 상태를 거치는데 이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여러분은 복원력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거칩니다. 슬픔도 거치고 분노도 거치고 좌절감도 겪게 되고 실패감도 들고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겪었을 때 그 시간을 온전히 지나고 또 그 다음을 그 시간을 넘어가는 그런 리실런스 필요하고요. persistence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계속 실패합니다. 열매가 없지. 하지만 열매가 없어도 그 다음에 또 씨를 뿌리고 열매가 없어도 여전히 가지치기를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열매가 맺히죠. 근데 열매가 맺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가 없는 가운데서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도 자기의 삶을 이어가고 자기의 노력을 이어가는 이 persistance는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가 들고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가장 큰 힘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에는 즉각적으로 결과가 오는 경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고 좀 더 큰 결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 persistent하게 자기의 삶을 지속적으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래 타고나는 성격이냐 그거 또는 이것은 뭐 변하지 않는 특질이냐 라고 묻는다면 이것은 변화되고 훈련되는 특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젊을 때 조금 더 전에는 1시간 했는데 오늘 내일은 1시간 10분 할 거야. 1시간 20분 할 거야. 다시 또 50분 줄으면 그 다음날 또 내가 다시 1시간으로 해볼 거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한 이 persistent한 노력을 하는 것들을 연습을 하면 할수록 늘어납니다. 그래서 연습하길 바라고 이때 중요한 것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닥을 치고 가고 이 시간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을 믿고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스텝 바이 스텝 한 발씩 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계획한 것들이 어제 계획했는데 오늘 당장 실천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좌절할 것이 아니고 그냥 어제 했는데 계획이 조금 과도했으면 줄여서 100에서 110을 했는데 110이 힘들다 그러면 105 정도 5만 높여서 여러분이 계획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씩 하실 필요 있고 여러분의 대학생활 4년 동안 뭔가를 이루어서 내가 뭔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멀리 바라보고 그리고 천천히 어제보다 내가 오늘 조금 더 나으면 그것이 누적이 되면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로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말고 여러분이 천천히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이나 배경이나 여러가지 백그라운드나 준비된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벌써부터 좌절을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케어를 받으면서 일정 기간을 살아오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스스로 헤쳐나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기간의 경험은 여러분이 앞에서 했던 경험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인텐시브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스스로를 믿고 얼마나 패배해서 또 한 발 더 내딛느냐가 향후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몇 가지 그림으로 여러분의 환영 인사는 아니고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특강을 드렸는데요. 대학 생활을 즐겁고 재미있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들을 찾으시고 즐기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는 그런 대학교 1학년 시간
또 2학년, 3학년, 4학년 그리고 삶을 이어가는 쭉 계속되는 동안 늘 배우면서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반갑고 여러분 이렇게 화상 온라인으로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다 보니까 꼭 여러분을 한번 뵙고 싶네요. 그래서 캠퍼스에서 보시면 좀 더 깊은 대화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